지금 내 몸은 세포가 살아나기 좋은 환경인가? 치료는 그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회복은 그 환경 속에서 세포 하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조용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나 간 같은 장기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다르게 세포 환경을 바꾸면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병식 원장의 세포를 재생하면 질병은 낫는다입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통합의학적 접근으로 말기암과 난치병 환자들을 돌봐왔는데요. 책에는 실제로 투석 직전에 환자가 회복되고 간 이식이 시급했던 환자가 이식을 피하게 된 구체적인 임상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는 K재생의학입니다. 우리는 보통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고민하죠. 하지만 K재생의학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병이 아니라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세포 환경에 주목합니다.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섬유화가 진행된 조직조차도 다시 재생의 방향으로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의학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난치병의 시대. 우리는 왜 세포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깨우는 해독과 재생의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포를 재생하면 질병은 낫는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세포가 살아나자 병이 사라졌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자연 치유란 한마디로 신체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이다. 우리 모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 몸이 손상되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치유할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정보는 DNA에 들어있는데 DNA가 자가 진단으로 손상을 인식하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해 그 자리에 정상 조직을 배치한다.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시스템이 바로 자연 치유다.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 몸에는 회복 시스템이 여러 겹으로 작동한다. 면역, 염증 조절, 재생, 대사 조절 같은 것들이다. 자연 치유 회복 시스템에서 특히 세포 재생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세포 재생은 손상된 세포를 새 세포로 바꾸고 조직의 구조, 기능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복구 엔진 역할을 한다. 세포 재생의 세 가지 축. 세포 재생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평상시 조직 항상성 유지로 우리 몸은 다치지 않아도 세포가 계속 닳고 교체된다. 특히 혈액세포와 장상피세포는 교체가 빠른 세포로 상당한 양이 교체된다. 장상피는 소장, 대장 안쪽 표면을 덮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흡수 경계면 중 하나다. 둘째, 상처가 생겼을 때 복원을 주도하는 상처 치유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혈에서 염증, 증식, 재형성 단계로 진행된다. 셋째, 손상 이후 몸이 선택하는 재생 대 흉터의 균형이다. 신체는 정상 조직을 회복하려는 재생의 방향과 손상 부위를 빠르게 메우려는 흉터 형성의 방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이 균형이 무너져 흉터 형성, 즉 섬유화가 우세해지면 장기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이는 만성질환의 구조적 기반인 섬유화와 경화로 이어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 달리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만성염증과 노화 환경에서 세포 노화가 누적되면 세포의 미세 환경이 염증성으로 기울고 재생,
기질 재구성, 혈관 형성이 흐트러져 만성 상처, 섬유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자연의학, 자연치유약을 기반으로 재생의학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 세포 재생이 자연치유력 회복 시스템의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회복 가능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가속 노화는 어떻게 시작될까? 우리는 누구나 자연치유 시스템, 세포 재생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약화되고 무너지는 것이다. 원인은 노화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흔히 말하듯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는데 이는 노화가 가속 노화로 진행될 수도 있고 저속 노화로 관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속 노화와 저속 노화는 일반적인 달력 나이가 아니라 염증 상태, 대사 기능, 혈관 건강, 면역력, 후성 유전과 같은 지표를 통해 추정하는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노화 속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통해 이러한 생물학적 노화를 측정하기도 한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성염증, 대사 이상, 수면 문제,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등이다. 이 요인들이 겹칠수록 노화는 가속하기 쉽다. 가속 노화 요인들을 줄이고 염증과 대사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저속 노화의 핵심 축이다. 따라서 회복 가능성은 자연치유 시스템과 세포 재생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 즉 세포 재생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은 세포 손상이다. 모든 질병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 질병의 형태는 모두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세포 손상과 그에 대한 회복의 실패가 누적되며 생긴다. 세포 손상이란 세포가 외부 내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세포 구조와 세포 기능이 함께 흔들리는 상태다. 여기서 세포 구조는 세포막, 단백질, DNA, 미토콘드리아 등이고 세포 기능은 에너지 생산, 신호 전달, 분비, 장벽 유지 등이다. 이러한 손상은 경우에 따라 가역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지만 손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비가역적으로 진행해 세포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세포 죽음이나 다른 병리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세포 손상으로 온 병의 4가지 모습. 세포 손상이 계속 쌓이면 병은 보통 다음 4갈래로 모습을 드러낸다. 1.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꺼지지 않는다. 손상 신호가 오래 이어지면 몸의 면역 반응이 이제 그만하고 멈추지 못한다. 그래서 약한 염증이 계속 남아 여러 만성 질환의 바탕이 된다. 2. 세포가 죽고 조직에 구멍이 생긴다. 손상이 심해지면 세포는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조직이 얇아지거나 결손이 생기고 장기 기능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3. 세포가 죽지 못하고 노화세포로 남는다. 어떤 세포는 죽지 않고 멈춘 상태로 남아 주변에 불필요한 신호와 염증성 물질을 계속 내보내기도 한다. 이러면 주변 환경이 나빠지고 만성염증과 기능장애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다. 4. 재생 대신 흉터, 섬유화가 쌓인다.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다치면 몸은 원래대로 재생하기보다 빨리 메우는 흉터 쪽으로 기울기 쉽다. 흉터 조직이 쌓일수록 장기는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 정상 기능은 줄고 손상은 더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손상이 오래 복구되지 못할 때 DNA 복구가 완벽하지 못해 변이가 쌓일 수 있고 그 변이가 누적되면 암으로 이어지는 방향도 열릴 수 있다. 즉 대사질환부터 황반변성, 간경화,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 질환, 신부전, 염증성 장질환, 위염, 위궤양, 만성 췌장염, 암에 이르기까지 만성 질환은 결국 세포가 손상되고 그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누적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소해 보이는 만성 염증이 몸을 흔든다.
손상된 세포는 망가진 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마치 비상벨을 누르듯 주변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원래 염증은 손상 부위를 청소하고 회복을 돕는 치유 과정이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처가 계속 생기면 염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약한 불씨처럼 남아 저등급 만성 염증으로 굳어지기 쉽다. 사소해 보이는 이 만성 염증이 몸의 에너지 시스템까지 흔든다. 인슐린 신호가 둔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간, 근육, 지방 조직의 대사 흐름도 꼬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까지 지치면 몸은 같은 일을 해도 효율이 떨어지고 더 쉽게 소진된다. 그래서 피로가 깊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며 대사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이 한꺼번에 겹쳐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손상에서 만성염증, 대사혼란, 더 큰 손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조직은 정상 재생보다 흉터, 섬유화 쪽으로 기울고 장기 기능도 점점 떨어진다. 여기에 손상된 세포가 죽지 않고 노화세포로 남아 염증성 물질을 계속 분비하면 이 악순환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기존의 약물, 주사, 수술은 세포를 살리지 못한다. 약물, 주사, 수술은 많은 질병에 꼭 필요한 치료 방법이고 생명을 구한다. 하지만 만성 질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증상을 줄이고 수치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이미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약은 염증을 낮추고 혈압, 혈당, 통증 같은 문제를 안정시킨다. 주사는 부족한 호르몬이나 조혈 기능을 보완해준다. 수술은 막힌 혈관을 뚫거나 종양, 괴사 조직을 제거해 위험을 줄인다. 이런 치료는 증상과 합병증을 줄이거나 해결해 주지만 질병의 밑바탕인 세포 손상과 회복 실패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손상이 오래가면 세포는 기능을 잃거나 죽고 그 자리는 흉터로 메워져 장기의 탄력과 기능이 떨어진다. 2단계에서는 혈압, 혈당 수치를 잘 맞춰도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만성질환 치료는 종종 두 축이 같이 가야 한다. 하나는 약물 시술로 염증과 위험을 낮춰 더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 영양, 운동, 호흡, 스트레스, 수면, 기혈순환 같은 조건을 조정해 남아있는 세포가 살아나고 버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목표는 단순히 검사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줄이고 회복 가능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K재생의학적 방법은 산소, 영양, 운동, 호흡, 스트레스, 수면, 미세순환 같은 조건을 조정해 남아있는 세포가 살아나고 버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회복의 시작은 세포 하나에서. 회복의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세포 하나가 다시 제 역할을 해내는 순간에서 출발한다. 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면서 동시에 회복 현장이기도 하다. 어떤 치료든 결국은 한 세포가 숨쉬고 에너지를 만들고 손상된 부위를 고치고 필요하면 새 세포로 교체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일이다. 세포가 살아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산소와 영양, 기혈순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세포막의 안정, 염증이 꺼지는 환경, 해독 흐름이 갖춰져야 한다. 이 조건이 무너지면 세포는 버티기 위해 기능을 줄이고 염증이 이어지며 결국 흉터로 굳어 장기 기능이 떨어진다. 반대로 조건이 좋아지면 같은 장기라도 남아있는 세포들이 먼저 안정되고 그 다음 조직 회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핵심 질문은 하나다. 지금 이 몸은 세포가 살아나기 좋은 환경인가? 치료는 그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회복은 그 환경 속에서 세포 하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조용히 시작된다. 세포 재생과 세포 기능 회복은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이 흐름을 어떻게 되돌리고 손상된 세포를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
그 답을 얻으려면 세포가 어떤 단계를 거치며 손상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포 손상 과정. 세포 손상은 보통 적응에서 가역적 손상, 비가역적 손상, 괴사 또는 세포 자멸사의 과정을 거친다. 가역적 손상. 아직 살릴 수 있는 시간. 가역적 손상 단계는 아직 세포 회복이 가능한 구간이다. 스트레스가 세포의 적응 범위를 넘어섰지만 회복 가능한, 즉 되돌릴 수 있는 상태다. 이때 세포에 흔히 나타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ATP 감소. 초기 단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며 발전소 출력이 낮아진다. 2. 세포막 펌프 기능 저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약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와 세포 부종이 생기고 표면의 미세 용모가 소실될 수 있다. 3. 단백질 합성 감소. 세포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 생산이 줄어들어 전체 기능이 둔해진다. 4. 지질 축적. 간이나 심장 같은 장기에 지질이 축적되어 지방 변성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5. 경한 산화 스트레스 및 교정 가능한 DNA 손상.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지만 아직은 세포의 복구 시스템을 통해 조절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 회복 가능성의 핵심은 한 가지다. 원인이 제거되거나 혈류가 회복되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상당 부분 정상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역적 손상은 아직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비가역적 손상,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 가역적 손상의 다음 단계는 비가역적 손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이다. 비가역적 손상은 말 그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세포가 정상 기능으로 돌아올 기계적 조건 자체가 무너진다. 1. 미토콘드리아가 심하게 손상되어 ATP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 2. 세포막과 소기관막이 광범위하게 파괴된다. 3. 플라스마막 손상으로 칼슘 이온이 급격히 유입된다. 칼슘 이온이 급격하게 유입되면 여러 효소를 폭주시키고 결국 리소좀막 파열로 가수분해 효소가 세포 안으로 방출되면서 세포 내부 구조물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여기에 핵손상이 더해져 DNA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되면 세포 자멸사 경로가 활성화되거나 세포 괴사로 이어진다. 2단계에 이르면 자극이 제거되어도 더는 세포를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세포 손상 이후의 조직 회복 과정. 세포 손상 이후 조직은 어떻게 회복될까? 조직 회복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섞여 진행된다. 하나는 재생이고 다른 하나는 섬유화 또는 흉터 형성이다. 세포 재생과 기능 회복을 위한 로드맵. 산소와 세포 영양소. 세포 재생에 왜 산소와 세포 영양소가 핵심인지 짚어보려 한다. 산소. 산소는 단순히 숨쉬는 기체가 아니다. 산소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핵심 연료이자 혈관 재생의 중요한 열쇠다. 재생이 시작되면 에너지 소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때 산소가 충분해야 에너지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생의 속도와 질도 함께 높아진다. 반대로 저산소 상태가 지속되면 재생은 지연되고 조직 회복은 정상 재생보다 섬유와 흉터 형성 쪽으로 기울기 쉽다. 즉 산소 공급과 혈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복은 좋은 재생이 아니라 조직이 굳어버리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필자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치료제가 산소다. 이런 이유로 경주의 닥터조 자연치유센터는 경주 산내 해발 500m에 위치해 있고 곤지암의 K미래의원 역시 숲속에 자리 잡았다.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기 중 수준인 21%의 산소 농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재생의 핵심 조건으로 본다.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고압 산소 치료다. 고압 산소 치료는 이기압 이상의 환경에서 100%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산소가 혈액과 조직에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일상생활 공간은 대체로 1기압이고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 10m로 잠수했을 때가 2기압이다. 고압 산소 치료로 산소가 혈장에 더 많이 녹아들면 혈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조직에 전달되는 산소량을 높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포 영양제. 산소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세포가 재생하려면 영양소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단백질,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며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다. 세포 영양제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판단한다. 1. 흡수율. 장에서 혈액으로 얼마나 잘 넘어오는가. 2. 세포 투과력. 혈중에 들어온 뒤 실제로 타깃 조직, 세포 안까지 얼마나 들어가는가. 3. 생체 이용률. 경구 투여량 중 전신 순환계에 도달해 작용 가능한 비율. 4. 생리활성. 세포 안에서 효소, 수용체, 유전자 발현 등 표적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가? 예를 들어 비타민C는 혈중 농도 상승만으로 효과가 완성되지 않는다. 혈액으로 들어가더라도 세포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그 효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널리 사용되는 리포전 비타민C는 인지질 이중막 구조에 비타민C를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반 제형에 비해 혈중 농도를 높이고 세포 내 전달을 개선하는 데 유리할 수 있기에 좋은 예가 된다. 아미노산. 첫 번째 세포 영양제는 아미노산이다. 세포 구성의 상당 부분은 단백질이며 단백질 그대로는 고분자라 세포로 들어가기 어렵다. 반면 아미노산은 세포막 수송체를 통해 유입될 수 있어 재료로서 직접성이 있다. 아미노산은 단순한 재료를 넘어 단백질 합성, 에너지 대사, DNA, RNA 전구체, 항산화, 해독, 세포막 구성, 신호 전달 조절 등 여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서리태와 모링가를 발효한 제품과 스피룰리나와 쥐노니콩을 발효한 제품을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미네랄. 두 번째는 미네랄이다. 미네랄은 세포 기능을 유지시키는 조절자에 가깝다. 효소 활성, 전해질 균형, 면역 기능, 에너지 대사 등에서 미네랄은 빠질 수 없다. 미네랄 기반 식품은 재생의학적 접근의 기본 물질이기도 하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구리, 아연과 같은 주요 미네랄뿐 아니라 크롬, 몰리브덴, 황, 바나듐, 규소 등이다. 콜라겐 펩타이드. 세 번째로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든다. 특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연골 등 결합 조직의 재료 공급원으로 사용되며 발효 과정은 분자량을 낮추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포 재생과 기능 회복을 위한 로드맵.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막 재생.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에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으며 대체로 수백 개 정도로 볼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첫 번째 기능은 ATP 생성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기력이 떨어진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신호 전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면역 반응, 세포 죽음, 유전자 발현 유도 등의 중요한 작용으로 이 기능이 잘못되면 암세포를 만들게 된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은 비만,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는 공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토콘드리아 재생 방법.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산소,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 영양소, 그 다음은 온도와 빛이다. 이 5 요소로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할 수 있으며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 필자는 운동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실제로 평생 운동한 70대는 운동하지 않은 20대보다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고 운동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필자는 환우들에게 여러 가지 운동법을 배우게 한다. 매일 만보 걷기, 다리 근력 운동으로 스쿼시나 기마 자세도 하고 풍욕이나 발목 펌핑 운동도 좋은데 체력에 맞게 운동하면 된다. 세포막. 세포막은 쉽게 손상되기에 재생이 중요하다. 손상의 주요 원인은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다. 세포막이 손상되면 인체는 지질 합성으로 막을 재건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보충법. 인지질 보충을 위한 음식으로는 하루 1~2개 정도의 달걀과 콩요리, 견과류가 좋고 레시틴 제제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 콜레스테롤은 안전한 달걀 노른자로 보충할 것을 권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스타틴 제제 같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세포막 원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당한 수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포막이 망가져서 세포를 손상시키는데 이 때문에 근육통과 기억력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근육세포와 신경세포 손상으로 생기는 스타틴 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세포막 전이차.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로 생기는 세포막 전이차는 생명활동의 에너지가 되는 핵심 전기적 기초다. 정상적인 세포막 전이차는 마이너스 70mV 이상인데 전이차가 떨어지면서 만성 질환이 생기고 마이너스 30mV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를 만들게 된다. 세포 안은 전자로 가득 차 있는데 전자를 늘 빼앗기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세포가 전자를 빼앗기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전자파다. 늘 우리 곁에 있는 핸드폰과 전자제품이 주범이다. 두 번째는 매연, 세 번째는 콘크리트 건물이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매일 전자를 빼앗기고 그 결과 세포막 전이가 점차 떨어진다. 배터리의 비유에 설명하면 배터리 전압이 서서히 낮아지듯 세포의 에너지 상태도 점점 떨어지는데 그 과정은 미병 상태에서 만성 질환을 거쳐 암으로 진행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포막 전이차를 줄이는 방법.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땅 에너지를 이용한 자연치유와 숲치유가 좋다. 숲으로 들어가서 땅에 드러눕거나 앉아서 명상하면서 회음부로 온몸으로 땅 에너지를 받는 방법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그리고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접지 효과가 있고 음이온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땅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면 더 좋다. 세포 재생과 기능 회복을 위한 로드맵. 깨어있는 의식이 나를 살린다. 호흡하고 명상하라. 세포를 재생하는 마지막 축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식이관리,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흔히 이런 접근을 자연치유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세포 재생 전략의 한 축으로 굳이 포함시키는 이유는 단순하다. 생활습관이 세포가 놓인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이 회복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식습관과 운동습관은 비교적 눈에 보이는 습관이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기록할 수도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경험적으로도 일정 기간 꾸준히 반복하면 많은 사람에게서 일상이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원리는 분명하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몸의 기본값을 바꾼다. 필자 역시 지난 20년 동안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세포 재생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스트레스 관리는 조금 다르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켜두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보가 길어지면 수면은 얕아지고 호흡은 짧아지고 근육은 긴장하고 심박은 올라가며 혈류와 면역 균형, 대사 리듬까지 함께 흔들리기 쉽다. 즉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포의 미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식이와 운동은 무엇을 하면 된다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스트레스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스트레스 관리는 결국 마음 습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식 습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의식을 다루는 두 가지 도구. 마음의 요체인 의식을 다루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도구인 호흡과 명상을 살펴보려 한다. 호흡과 명상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기능을 되찾는 훈련에 가깝다. 어려운 이유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훈련은 1차적으로 몸의 긴장을 낮추고 생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영적 치료를 스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세포 재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나쁜 식단만이 아니다. 운동 부족만도 아니다. 오히려 회복이 일어날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더 큰 걸림돌이 된다. 호흡과 명상은 그 틈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몸과 신경계가 잠시 멈추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다. 마음은 질병의 원인이자 치료의 시작. 마음은 직접 몸에 영향을 미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심신의학이자 양자의학의 핵심 개념이다. 양자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마음이 교란되면 그 마음의 파동 역시 흐트러지고 그 결과 육체가 가진 고유한 파동장이 교란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과 의식으로 몸을 바꾸고 세포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많은 실험과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마음을 이용한 질병 치료 방법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3가지는 명상과 호흡, 이완요법이며 이 3가지 방법으로 슬픔, 분노, 불안, 공포, 두려움, 절망감과 같은 나쁜 마음, 교란된 파동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명상을 통해 내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이다. 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신념과 기도 또한 좋은 방법이다. 세포를 재생하면 질병은 낫는다 읽어드렸습니다. 내 몸의 세포를 믿고 그 환경을 재설계하는 일. 오늘부터 작은 생활 습관 하나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